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드디어 하원도 부양책 통과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테슬라 $500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100만 달러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 돈 벌었네요. 지난주 주가 폭락했을 때만 해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혹시 설마 콜옵션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법안을 밀어붙였고요. 콜옵션은 주식 투자하고 다르게 테슬라 주가 $500 아래로 떨어지면 100만 달러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이 버는 거고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주식도 아니고 옵션을 100만 달러치나 샀으니까 3월 18일에 만기가 끝나고요. 이번에 번 돈이 어마어마할 듯 합니다. 이분 남편이 금융가이고 작년 12월 22일에 테슬라, 애플, 디즈니, 알리안스 이 기업들 콜옵션을 구매했는데 지금까지 주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애플만 조금 애매한데 부양책이 이제 실시되니까 3월 18일까지는 더 오를 듯 하고요. 또 테슬라도 3월 18일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번 부양책도 많이 오르겠지만 작년 12월 18일 부양책 실시되고 나스닥하고 테슬라 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이번에는 정말 얼만큼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부양책은 오늘 결국 민주당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통과되었고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많이 실망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전부터 최저임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최저임금이 낮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 집권 내내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또 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높아지겠죠. 부양책 주식시장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면서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실행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이면서 악재라서 급반전은 크게 없을 듯 하고요. 주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수 있겠죠. 변동성이 낮으면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조금씩 우상향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 특히나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연일되는 폭락장에 마음고생 많으셨을 듯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런 장 계속됩니다. 하지만 테슬라 계속 우상향한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고요. 부양책은 하원까지 통과되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2일 미국 시간 금요일, 한국 토요일 서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장에 부양책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양책이랑 채권금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서민들 손에 현금을 바로 쥐어주는 거죠. 개인 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인 80% 이상이 현금 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요. 기관들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미국인 미용 개인은 최대 1,400불 받고 4인 가족은 5,600불 맥시멈 받습니다. 거기에 3월 14일 끝나는 주당 실업수당 $300가 계속해서 9월 초까지 받게 되고요. 실업수당은 한 주 더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연장에 백신 프로그램 지원으로 코로나 종식 더 빨리 오면서 미국의 학교들 대면 수업 재개 시작하면 미국 부모들, 특히 맞벌이하는 미국 부모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어린아이들 혼자 집에 둘 수 없습니다. 불법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종종 미국 가서 차 안에 애들만 두고 장 보다가 경찰한테 걸리곤 하죠. 미성년자 관련법이 엄격하고요. 그래서 학교 대면 수업 재개가 경제 재개, 실업률 감소,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 감소 이런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계속해서 대박입니다.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시간 새벽 3시 미국 오전 1시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경매가 있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는 글로벌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유럽, 중국, 일본 국채금리 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이 10년물 채권금리가 0.5% 이하냐 1.6%까지 상승하는가가 정말 관건이고요. 올해 안에는 2%까지 오른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2% 오르면 당연히 나스닥 테슬라한테 부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속도의 차이고요. 지난주처럼 한 번에 4%, 3%씩 상승률이 쭉쭉 올라버리면 시장이 놀라서 이후에 더 많이 채권금리 급등하는 거 아닌가 겁을 먹고 특히나 성장주가 집중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에 부정적입니다. 매월 초에 미국 채권 경매가 있는데 요즘같이 경제가 코로나 종식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시장이나 투자자들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들쑥날쑥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제 봤듯이 4차 산업 대표 산업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나스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관문이 테슬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가 올라야 반도체, 배터리, 타 4차 산업이 다 같이 오른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10년물 채권,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직접 찾아봐도 되지만 중경투TV 구독 알람 켜두시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분석하니까 영상 풀 시청하시고요.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 응찰률이 2.38배로 어제 3년물 응찰률 2.69배보다 낮았습니다. 어제 주가 폭등한 것이 3년물 응찰률이 최근 6개월 평균보다 경쟁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 채권금리는 세계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경매로 진행되고요. 미국 제외하고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미국 기준으로 조금씩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 10년물 채권은 어제 3년물 응찰률에 비해서 낮았고요. 그래서 테슬라나 나스닥이 주가 오르다가 조금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응찰률 경쟁이 높아야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이번은 보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보통 수준의 응찰률을 보니까 시장이 어제 응찰률 폭등한 것 때문에 좀 기대는 있었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주가는 약간 떨어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1.6% 금리가 나오면 응찰률이 엄청 높을 건데 재무부에서 판단하기에 1.6%는 너무 높고 그래서 1.52%로 설정해서 채권을 팔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3년보다는 이펙트는 크지는 않고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파라미터 정도죠. 10년물 채권 경매는 어제 시장에 거의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정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섭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단기 투자하면 미국 주식이고 비트코인 거의 기관들한테 다 먹히게 되는 겁니다. 기관들이 채권금리 변동 같은 거시경제는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금융경제학 미국 대학에서 배우는 게 핵심이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경매 이전에 이해관계가 높은 기관들이 당일 입찰 전에 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채를 재무부로부터 싸게 사기 위함이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0.001 소수점 둘째짜리 첫째짜리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글로벌 연기금 대형 펀드들이 소수점 몇 개 때문에 수익률이 확 달라지죠. 수익률이 좋아야 경영진도 자리 유지하기 쉽죠. 그래서 요즘같이 변동성 높고 개인 투자자 하락장에서 패닉셀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기관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트레저리 다이렉트 이거 검색하면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 나오고요. 여기 노트 보면 입찰 끝나고 바로 결과 알려줍니다. 미국이 빨라서 참 좋습니다. 이런 점은. 어제 주가 엄청 올린 3년물, 오늘 10년물, 지난달 주가 폭락시킨 10년물, 2년물 이렇게 채권이 다 있고요. 채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리절트 PDF 클릭하면 옥션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것은 하이힐드 1.523% 채권 수익률이고요. 이 수익률을 여기 시장 10년물 채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빠르게 주식시장에 좋을지 나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주가 변동성은 더욱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비투 더 커버 비율 이것이 응찰률입니다. 얼마나 일본, 중국 기관이 미국 채권 경매를 응찰을 했는가 보는 거고요. 380억 달러치 파는데 900달러만큼 돈이 들어온 거죠. 이에 비해서 어제 3년물 보면 580억치 파는데
1,555억 몰려서 응찰률이 2.69배, 비율이 좋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7년물 국채 2월달에 나스닥 폭락시킨 주범이죠. 응찰률을 보면 2.04배로 평균 2.5배보다 엄청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찰률이 높아야지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고 나스닥, 테슬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2배 정도는 정말 애매한 수치입니다. 1월에 테슬라 나스닥 신고가 갈 때 3년물 응찰률 보면 2.5배 정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1월도 그렇지만 오늘도 2.5배 이 정도 보통으로 나왔죠. 거시경제는 스무스하게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또 너무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한국은 3월 12일, 미국은 11일 30년물 채권금리 경매가 있고요. 응찰률도 무난하게 나올 듯하고 3년, 7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짧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채권금리가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다음 달 10일 채권금리도 꼭 봐야 되겠죠.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번에 이렇게 급진전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언컨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상황이라서 이번 달이 변동성이 큰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2.5배 정도 무난하게 비율을 유지할 듯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